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밴 이정덕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갤럭시 버즈는 뭘 했길래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통화 품질이 좋아진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준비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 영상을 2개 올렸잖아요. 그냥 버즈 플러스만 놓고도 하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도 했었고, 근데 이게 정말 버즈 1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가격 차이가 진짜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한다면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 에어팟 프로와 통화 품질을 견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뭐 빔포밍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통화 품질을 키울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해져 가지고 제가 한번 막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고요,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버즈 1 때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갤럭시 버즈 1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에어팟 프로 말고요, 그냥 에어팟 1세대, 2세대 이런 친구들, 에어팟 1세대랑 비교가 많이 됐었죠. 통화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때 당시에는 버즈는 외부 마이크 하나, 내부 마이크 하나가 있었고요, 에어팟은 외부 마이크 2개로 빔포밍 기술을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빔포밍 기술이 뭐냐, 제가 에어팟 프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 간단하기를 되게 좋아하나 보네. 자주 말하나 보네요. 일단 여기 에어팟 프로를 끼면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는 소리들은 노이즈로 인식을 합니다. 수직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제 목소리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는 노이즈를 줄이고 제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상대방 통화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건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빔포밍 기술이 없던 갤럭시 버즈 1과 빔포밍 기술을 적용한 에어팟 1세대끼리의 차이는 외부 소음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통화 품질 상당하죠? 다들 확인하셨죠 이미? 네,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는 외부 마이크가 전작에 비해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내부 마이크는 여전히 하나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총 3개인 건데 외부 2개, 내부 하나인 거죠. 그리고 외부 마이크에는 빔포밍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작에 없었던 소음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통화 품질이 많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에어팟 프로는 어떨까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애플에서 에어팟 프로 이너 마이크를 발표할 때 이너 마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귀 안쪽에서 혹시 들릴 수 있는 잡음이 내양 마이크에 감지되면 역시 안티노이즈로 이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양 마이크가 당신이 듣는 소리를 같이 듣습니다. 이 소리를 바탕으로 에어팟 프로가 중주파 및 저주파를 조절해서 미세한 부분까지도 사운드를 다듬습니다 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에어팟 프로에 달려있는 이너 마이크에 대해서 통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에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삼성에서도 말한 게 있는데, 이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선명한 음성 캡처를 위해서 3개의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3개의 마이크가 선명한 음성 캡처를 위해서 장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부 마이크가 통화에 관여한다는 말과 같은 거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저의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관한 기술이나 원리 같은 걸 좀 찾아보려고 여러 외국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정확한 정보 같은 거는 아직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본 통화 테스트를 기반으로, 특히 어제자 영상인 통화 테스트 영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이 에어팟 프로, 요 두 녀석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하지 않은 노이즈가 있는 공간에서의 차이입니다. 이때가 가장 두 녀석의 큰 차이가 나요. 일단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먹먹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음이 귀를 때리는 느낌? 일단 이거는 지금 한번 바로 샘플로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오시죠. 잘 모르겠네요. 일단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보시다시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를 들고 왔고요. 잘 들어가나요? 어떻게 소리가 좀 괜찮죠? 이 노이즈 소리를 다 뚫고도, 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일정하지 않은 노이즈, 빗자루 소리 같은 거에서 약간 착착 이런 게 잘 들어오고, 이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소리가 먹먹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뭔가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는 환경으로 가면은 내부 마이크의 비율을 통화에 관여하는 그런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게 통화 품질이 올라간 거냐면은 전작과 달라진 점은 이제는 주변 소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소음, 주변 노이즈를 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되게 우수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러면 전달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갤럭시 버즈 1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빔포밍이 들어갔던 건데, 일단 갤럭시 버즈 1 통화 품질이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커뮤니티 같은 걸 봤어요. 거기서 이어버즈 그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주신 건데, 완벽한 통화 품질을 위해서는 내부 마이크만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외부 마이크를 꼭 같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 외부 마이크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통화 품질을 위해서는. 근데 이건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 내부 마이크로만 뭔가 소리를 지분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발음 같은 거를 정확하게 지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발음은 제가 입술을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지, 이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입술 안 움직이면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부 마이크로 지분하면은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마이크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통화 품질이 왜 에어팟에 비해서 떨어졌냐?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마이크가 주변 소리를 쳐낼 수가 없었어요. 주변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외부 마이크에 빔포밍 기술이 적용이 됐으니까 통화를 할 때 그 통화 품질에 대한 비율을, 만약에 전작 갤럭시 버즈 1에서는 내부 마이크 비율, 외부 마이크 비율 뭐 이 정도로 썼어요. 근데 이때는 이걸 늘리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주변 소리가 많이 섞이니까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변 소리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외부 마이크의 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통화를 할 때. 이러면서 통화 품질이 뭔가 더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반면에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이즈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 노이즈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때린 느낌이에요. 뭔가 내부 마이크를 쓰는 게 없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녀석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얘가 좋기도 하고 얘가 좋기도 한 거지, 뭔가 어느 게 더 확실하게 막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의 장단점 차이 때문에. 근데 그냥 이거는 제가 느낀 건데, 분명히 그런 내부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주변 소리를 직접 다 이렇게 캐치해 가면서 노이즈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기술이 더 어렵고 똑똑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적당히 내부 마이크 비율 섞으면서 뭔가 이렇게 기술을 갖고 나온 삼성이 뭔가 더 되게 애플에서 고민한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린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애플이 몰랐을 거란 생각을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약간 아씨 나 진짜 열심히 개고생했는데 얘네가 대충 그냥 해결해 버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뭔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핀포밍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플이 먼저 적용했지만 애플이 개발한 기술은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뭐 우리 삼성 재용이 형만 말하면 좀 서운하니까 우리 태문이 형이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제 추측이 완전 100%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능력자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날로 먹은 거 아닙니다. 좀 열심히 준비하고 배웠어요.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은 사실 일주일 써본 후기 뭐 이런 걸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그거는 오늘 영상 끝나고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달면 이정덕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